네, 금요일입니다. 이성대의 뉴스 썰기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네, 오늘 준비한 재료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뭐 5번인가 전했다 이런 보도도 있던데 후보가 그런 노력을 이제 계속 기울이는데도 불구하고 홍 대표가 그렇게 나온다고 한다면은 그거는 좀 여론이 홍 대표한테 안 좋게 돌아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후배님, 내가 4학년이라 팀 과제는 좀 빼줘. 자, 홍준표 나는 좀 빼달라고. 자, 어디에서 사이다 홍준표 사이다 광고를 좀 가져와 봤어요. 그랬군요. 자, 어디서 빼달라는 건지 저희가 좀 짚어보도록 하죠. 홍준표 의원이 사실 이제 백의종군 선언하고 청년 소통 사이트를 열어서 이 독자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당내에서는 좀 너무 혼자 그렇게 하는 것 아니냐, 원팀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주문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죠. 보통 정치권에서 백의종군이라는 표현 많이 쓰잖아요. 이 백의종군을 정치권에서 얘기할 때는 조용하게 좀 공개 행보를 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당분간 좀 잊혀져 있는 권리를 행사하는 건데 지금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미 몇 번 소개를 해드렸지만 이 청년의 꿈이라는 자신을 지지했던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겠다면서 이 사이트를 만들어서 지금 여기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뭐 일각에서는 이미 차차기 대선 행보를 하고 있다 이런 분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죠. 어쨌든 저희가 여러 번 다룬 만큼 백의종군 그 뜻에 따르면 조용히 있지만은 않은 홍 의원인데 자, 국민의힘이나 윤 후보 측에서는 일단 홍 의원이 경선 패배 후유증을 추스르는데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걸 인정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러면서도 지금 꼭 저렇게까지 해야 할까라는 눈초리를 보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과연 정말 이 상황이 백의종군 상황이 맞는 거냐라는 의구심이 이제 당내에서 나오고 있는 거죠. 홍의종군 아까 저희 얘기했었잖아요. 홍의종군 뭐 이런 상황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는 결국 이준석 대표까지 지금 나선 상황입니다. 뭐 어제 알려졌죠. 최근에 직접 홍 의원 집까지 찾아가서 부탁을 했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홍 의원은 일단 정권 교체에 미랄이 되겠다.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라고 얘기를 했다는 건데 이준석 대표 앞서서도 집에 찾아가기 전에도 이미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그런데 홍 대표의 그런 어떤 입장이 너무 길어지게 되면은 결국 홍 대표도 보수 진영에서 보수층 지지자를 기반으로 정치하는 분인데 그걸 좀 상실할 우려는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아니 같은 편인데 남도 아닌데 오히려 남보다 더 매몰차게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분석으로 볼 수 있는 거죠. 네. 자, 그러자 바로 홍준표 의원도 이렇게 입장을 밝혔어요. 자, 선대위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해서 백의종군하는 걸 비난해서도 안 되고 또 선대위 참여를 강요하는 것 자체가 부당한 횡포다. 갑질이라는 거죠, 갑질. 그러니까 홍준표 의원은 지금 백의종군 하고 있는 걸 지금 난 백의종군 하고 있는데 왜 비난하고 있냐 이런 것도 내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당내 경선에서 경쟁한 사람일지라도 어쨌든 같은 국민의힘 사람들인데 남이 아닌데 선대위 참여를 강요한다거나 부당한 횡포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좀 뼈가 있는 얘기가 아닐까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자들이나 언론에서는 정말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기 싫구나 뭐 그런 속내를 지금 내포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분석도 있고요. 자, 그러면 이게 왜 부당한 횡포인지 또 홍 의원은 나름의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자, 자신의 SNS에 2007년 7월 2007년 대선을 보면 당시 이명박 박근혜 치열하게 경쟁해서 이 후보가 승리하니까 박근혜 후보가 경선장에서 깨끗하게 승복했지만 그 이후에 대선 운동에서는 나타난 일이 전혀 없었다. 그래서 대선은 MB가 친이계만으로 치렀다라고 저렇게 역사적인 사례를 들어서 자신의 그 입장을 정당성을 옹호를 했는데 네. 하지만 좀 사실관계가 약간 다른 부분이 있죠. 그 시절 좀 찾아보면 물론 이제 박근혜 당시 후보가 상당히 오랫동안 칩거했어요. 그래서 나오냐 마냐 뭐 이런 기사들도 있었는데 결국에는 선거 한 3주 전인 한 11월 말부터 호남을 시작으로 어쨌든 나와서 공식 이렇게 선거 유세, 이명박 선택해달라고 지원 유세를 하긴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홍 의원은 부당한 행포라고 강력하게 반발하는 배경에는 왜 나한테 희생을 강요하냐 이런 심정이 깔린 거잖아요.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자신은 늘 희생을 당해왔다. 이제 이런 입장들이 좀 깔려 있나 이렇게 분석을 해볼 수 있는 게 자, 지금 그 청년의 꿈이라는 사이트에 또 새로운 그 게시판이 생겼어요. 홍문청답. 홍준표가 묻고 청년이 답하는 사이트인데 자, 여기 아예 이렇게 주제예요. 제시어, 조강지처. 자, 조강지처 버리고 새살림을 차렸는데 조강지처가 그 집에 들어가야 할까요? 아니면 본댁에 있어야 될까요? 라고 물어봤어요. 여기서 조강지처는 자신을 가리키는 거겠죠. 자, 그러면 새살림 차린 사람은 누구겠어요? 국민의힘 당원. 또는 뭐 윤석열 후보 네. 뭐 이렇게
뭐 수능 시험에 나오면 뭐 어렵지 않게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를 낸 것 같은데, 자, 참고로 홍준표 의원 자신을 좀 비련의 캐릭터, 비련의 주인공으로 자주 비유해 왔어요. 보시죠. 자, 2019년 당대표 선거 도전할 때 홍준표 의원이 나는 누명을 쓰고 쫓겨난 조강지처다 라면서 황교안 대세론에 반박을 했었고요. 맞아요. 올해 여름이었죠. 자, 홍준표 의원 복당을 하면서 나는 사실 계모에 쫓겨났던 맏아들이었다. 조강지처도 됐다가 맏아들도 됐다가 어쨌든 비련의 주인공. 아무튼 동화 속에서 우리가 상징적으로 갖고 있는 걸 따다가 이렇게 자신을 비유를 많이 했습니다. 어쨌든 지금으로 봤을 때는 당분간은 양측 그 긴장 관계가 계속해서 더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자, 그래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현재 지지율은 보시면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보다 높다는 게 지금 일반적인 분석이잖아요. 지금 나서봐야 윤 후보 측에서도 별로 고마워하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홍 후보 입장에서도 실익이 없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분석이 있는 거죠. 자, 앞으로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좀 출렁이거나 어떤 여야의 초접전 상태 이럴 때 도와줘야 크게 도와줬다라는 느낌이 든다. 뭐 이렇게 분석해 볼 수도 있는 거죠. 약간 그 타이밍을 노리고 있다. 이렇게 뭐 그런 분석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자, 국민의힘 조만간 선대위가 출범을 할 텐데 남도 아닌 우리 홍 의원이 도울지 아니 돕는다면 또 언제가 될지 진짜 박근혜 2007년 대선 후보처럼 또 막판에 나타나서 도와줄지 봐야겠습니다.